125차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합니다. 김한길 당대표 발언이겠습니다. 오는 16일에 통합신당 중앙당 창당 8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당의 과정에서 새정치의 정신과 통합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격식과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국민의 뜻과 염원은 최대한 담아낼 것입니다. 통합신당은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겠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새 정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당과 통합 과정에서 거창한 구호나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새 정치 말하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 정치가 국민들을 더 실망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우선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 새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합신당은 큰 아픔을 감수하면서 기초공천 무공천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던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그 대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해놓고 실상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직접 나서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을 면접하고 심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끝내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국민을 깔고는 안하무인 정당임을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불법 개입해서 여론을 조작하더니 이번에는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해서 사법체계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선동 국가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것처럼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엄중함의 핵심은 최고의 국가정보기관이 아무 거리낌 없이 국민을 속였다.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국정원 개혁 의지를 국민께 실증하고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엄중한 국기문란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2명은 국정원 관계자와 함께 국가보안법상 무고 날조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숨긴 채 국익에 종사하는 것이 국가정보기관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남재준 국정원은 지난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며 스스로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더니 지난 1년여 나라를 온통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돼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식 어휘로 말한다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셔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의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서 나라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집단 행동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엄포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라는 통합신당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도 또 수많은 시민사회의 대화 촉구에도 귀를 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료 영리화와 원격 진료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싫다는 것이고 진료의 주체인 의사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정부가 밀어붙이는 것인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하는 정치가 새 정치입니다. 어르신들을 정성껏 모시는 것이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억지를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현행법으로도 여야가 합의만 하면 월 20만 원씩 지급이 가능한 기초연금을 굳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깎자는 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을 속이는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효도가 새 정치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20만 원씩을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70%, 80%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는 쳐부셔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9장 11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은 이렇게 한국 경제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우리의 쳐부셔야 할 원수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경제적 화두는 불평등입니다. 대기업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친화적인 경제 정책만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 공약은 거짓말로 끝나고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민원성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며 규제 완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면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에 대해 정비가 고삐를 놓아버린다면 일부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 심화는 그 자체로 민주적 경제 질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의 걸림돌으로도 작용합니다. 경제 완곡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의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걸기보다 경제력 집중 완화에 총력을 쏟는 것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나쁜 규제만이 원수인 것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민생을 살리는 일에는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서 민생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서시겠다면 통합신당은 언제든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가 힘을 합쳐서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끝내 민생을 포기하고 실패한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야당만이라도 어떻게든 민생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을 살리는 것이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원내대표가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정원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극단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지금 국정원의 끝도 없는 추락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미 단죄했어야 할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
방위만 하시며 명확한 불법에도 셀프계획의 면죄부를 발행하며 국정원을 감싸온 탓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무원칙한 대처가 사상 초유의 외국 정부의 공문서 위조와 재판 증거 조작이라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문제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증거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해임 사유는 넘치고도 넘치는 상황입니다. 기름 유출 사건으로 경질된 해수부 장관보다 해임 사유와 책임이 10배, 100배는 무겁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고 여론의 요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형식적이고도 의례적인 주문으로 또다시 국정원을 감쌀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남대중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물타기,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려 한다면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합니다. 어제도 개인정보 1230만 건의 불법 유출과 불법 거래, 부당 활용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일 국민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줄줄 새는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의 한심한 대응과 인식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여당의 새누리당은 친여 편향 종편 채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법안을 비롯한 114개의 민생 법안을 발목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의 정보 유출 피해 문제를 다루자는 긴급 상임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는데 집권 여당의 머릿속엔 민생은 없고 온통 선거 생각뿐인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선거대고 집권 여당은 선거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한 줄 더 뜨고 있습니다. 알맹이 없는 재탕 대책에 피해 부재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금융감독원은 온 국민의 개인정보가 털린 정보 대란의 와중에 피감기관 낙하산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비정상은 바로 정부입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가 어디 있고 이런 국민무시가 어디 있었습니까?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금융사의 감사가 모두 금감원 출신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서 금감원 낙하산들이 한국 금융을 어떻게 오염시켰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낙하산 투하로 자신들 밥그릇 챙기기만 몰두하는 비정상적 정부 여당을 보고만 있을 만큼 국민들의 인내심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여당의 각성과 적극적인 야당의 요구에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경민주부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와 이번 릴레이 농성에 동참을 했고 그제와 어제 검찰 국정원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농성 릴레이 중에 청와대 만찬하러 가는 캐나다 총리 일행이 갔습니다. 총리 일행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방문 결과가 좀 길지만 매우 상징적이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길지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그동안 직원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했더니, 감찰이 아닙니다. 자체 조사를 했더니 직원은 중국 관련자들로부터 공문서를 직접 받았다. 그런 만큼 아직도 진본으로 믿고 있다. 둘째, 검찰이 문서를 감정한 결과 중국 기관의 도장이 다르다고 했을 뿐 위조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니까 최종 수사를 보자. 셋째, 이 문서에 대해서 담당 직원과 검사가 직접
상의를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국장, 처장, 원장은 알지 못했다. 넷째, 일요일 밤의 발표문은 우리를 빚은 데 대한 사과일 뿐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쉽게 바꿔서 말하자면 일부 언론과 야당이 위조니 뭐니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직원의 개인적 일탈일 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검찰의 반응은 매우 단순 명료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왔고 그렇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8시간 국정원 대공수사국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국정원이 임의로 만든 서류를 받아왔고 문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수사국장 방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어저께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은 2월 14일 문제가 불거진 이후 한 달 정도 미적거렸고 김씨 자살 이후 사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고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검찰은 청와대 말을 검찰 특유의 독심술로 해석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사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압수수색은 공식 출장으로 내곡동 봄나들이를 다녀본 것이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선가 봤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저지른 댓글 사건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저지른 사건에서 우리가 익히 봐왔던 대응과 수순이었습니다. 중국 공문서 조작 사건의 결론도 이런 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그들이 내릴 결론을 점칠 수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있을 것이고 흐지부지로 가면서 무죄를 구하려 애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 들은 설명은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지금 중세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서가 형식적으로 진정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원칙은 형사법의 기초이고 모든 형법 총론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정원은 지금 그 원칙과 뻔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성립의 진정성이 없는 문서를 아직도 진본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우리 형사법을 중세 마녀 사냥 시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조가 아니라는 증거, 간첩이 아니라는 증거, 마녀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지 못하면 문서는 위조가 아니고 간첩은 여전히 간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분명합니다.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중국 공문서의 위조 조작에 대해서 국정원은 위조를 너희들이 법적으로 입증할 길이 도저히 없을 테니까 증명해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를 일부 여당과 청와대만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정원이 찍으면 우리는 간첩이 될 수 있고 마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의 방문 결과 우리는 지금 폐하가 통치하는 중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태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어제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도 9.0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18,00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 국토의 70%가량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러시아, 일본 이 세 나라가 원전 사고가 한 나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다음 원전 사고가 날 유력한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년이 지난 지금 원전 사고의 교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핵에너지 정책을 가감히 폐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핵발전소를 여전히 지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원전 확대 정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5년 원전 비중 2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 또는 건설 계획 중인 원전 34기 이외에 7기에서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더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한 계획입니다.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은 세계적 추세와도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세계 각국은 원전 전면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길로 진입하고 있습니다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만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 방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압도적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봉사하고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리사랑의 가장 모순적인 것이 바로 핵발전소입니다. 그 누구도 고농도 핵 폐기물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나라도 없고 또 그런 기술도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 후손들이 이 커다란 짐을, 이 이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강함이 원전 확대 정책을 졌고 세계적 추세인 탈원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후세에 잠재적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이 원전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리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마음으로 탈원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주 최고위원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조금 덜 주려고 고집부리는 새누리당 때문에 어제도 보건복지 법안 소위와 전체회가 진전 없이 상의됐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OECD 국가적 노인 빈곤율 압도적 1등인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어떻게든 기초연금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 민주당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정부의 70%안을 수용하고 어르신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국민연금과 연계를 하지 말자고 수정 제안했으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르신들을 차별하고 미래 세대를 차별하는 정반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10일까지는 기초연금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칠레 대통령 친지 특사로 보낸 것을 보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의지도 없고 7월에 지급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도 안 지키고 기초연금 약속도 안 지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약속도 안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기초란 기초는 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어제 오늘 국회 보건복지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했다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자 국민과 국회에 대한 협박입니다. 또한 언론들이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기초연금 7월 지급 사실상 무산이라고 아까도 보도하시는데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과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연금 7월 지급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 A가업의 5%를 10%로 변경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월 지급이 가능하다는 우리 민주당의 주장과 이제는 7월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주장이 상반되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박근혜 후보가 어르신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든지 아니면 우리 민주당 안전하면 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원내대표를 특사로 멀리 보내놓고 정부만을 고집하는 우격다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고집쟁이 3살짜리 어린애처럼 정부만을 고집하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전인 안을 가지고 대화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월 20만 원 드리겠다는 공약을 파기하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눈을 똑바로 뜨고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을 받겠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주 동안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국정원 사과문 발표, 대통령 유감 표명 후에야 압수수색이 단행된 것은 검찰의 정권 눈치 보기에 극치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국민이 정권의 의지와 관계없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고 보겠습니까? 청와대, 국정원, 검찰의 사전교감과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래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설특검제의 1호를 즉각 발동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대통령은 기업활동의 규제에 대해 암이고 원수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기업활동, 불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장치인 경제민주화가 암이고 원수인지 대답하십시오. 두 번째, 그럼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말한 경제민주화도 암이고 원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버린 것입니까? 세 번째,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선 때는 왜 그렇게 경제민주화를 외쳤습니까? 네 번째, 또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의 상징이고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을지로위원회 역시 암이고 원수입니까? 우리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하산 문제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창중 전 대변인의 국제적인 성폭력 사건으로 사임한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임명돼서 친박 낙하산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이남기 씨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창중 문제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도 어이없게 대통령에게 송구하다고 고개 숙여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할 사과를 자신에게 했던 맹목적 충성심에 대한 보온을 한 것입니까? 혹시 이러다 윤창중 전 대변인도 느닷없이 낙하산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국민들의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리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집권 1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14명의 인사가 공공기관의 낙하산으로 투하됐습니다. 용산 참사 이석기, 공천 양보 고은혁, 제가 그렇게 수사를 해도 수사도 하지도 않는 김성애, 철도 민영화 선봉장 최연애, 악성 트위터리안 안홍철 등 함량미달, 자격미달의 낙하산 인사를 수장으로 두고 무슨 공공기관 개혁입니까? 공기업 개혁을 외치며 낙하산을 내려보내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난달 기획재정부 업무 보고 때까지 틈만 나면 낙하산 근절을 외치던 대통령, 박 대통령은 약속의 정치인이 아니고 앞뒤가 다른 대통령,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대통령이며 국민과의 약속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불리워져야 합니다. 기초공천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속였듯이 낙하산 근절, 공기업 개혁 역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주현 최고위원님, 박희서 최고위원을 받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만은 작년 7월에 이물리안 행진곡이
국회에서 정말 여야 가릴 것 없이 5.18 기념곡으로 지정돼야 된다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보훈처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만 불통인 줄 알았는데 박근혜 정부에 있는 많은 그 공직자들까지도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그 의원들이 총리 면담을 갈 예정입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